533kcal짜리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그 이후에 133kcal를 산책을 해서 뺐어요. 그러면 몸에서 533 빼기 133은 400이네. 400kcal만큼의 지방을 저장하고 133kcal는 쓰는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칼로리로 계산을 해서 뱃살이 찔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로리 적게 먹어도 살 안 빠진다는 거죠. 자, 다이어트 시작하면요, 얼굴이라든지 다른 부위는 변화가 오는데 끝까지 변화가 안 오는 다이어트의 최종 빌런이 있죠. 바로 뱃살입니다. 애초에 제가 다이어트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지 환자분들께 여쭤보면요, 많은 경우에 맞던 바지 사이즈가 안 맞기 시작해서를 꼽으실 만큼 뱃살은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희 채널 댓글들 보면 가끔 이런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려요. 뱃살 그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게 100%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닐까요? 물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를 지속하면은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오류는요, 실제로 적게 먹는 것 자체가 뱃살 빼는 데 그렇게 큰 효율을 낼 수 없어서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효율이 나올까요?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뱃살을 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을 늘려야 하고요, 그리고 칼로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질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 되게 유명하잖아요.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로 유명한데, 놀랍게도 뱃살 빼는데 그거 간헐적 단식 쓸모없는데?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공신력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이라는 곳에 실린 논문인데요. 자, 간헐적 단식이 뭔가요? 하루 중에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딱 우리가 먹자. 이게 간헐적 단식인 거죠. 굉장히 유명하고 효과도 이미 입증됐는데 이분들이 왜 연구를 또 했냐면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 간헐적 단식, 효과가 나타나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아무래도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은 칼로리 자체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칼로리 줄인 다이어트랑은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아니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적은 시간 동안에만 먹다 보니까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복 시간이 길어서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먹는 양이 적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양, 먹는 칼로리 말고 먹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는 연구죠. 함께 보시죠. BMI가 26에서 40까지의 비만 환자를 139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13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룹 9명은 자,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만 먹었고요. 전형적인 간헐적 단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70명인데 먹는 시간 상관없이 칼로리만 줄였습니다. 두 그룹 다 먹는 칼로리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혈당이나 인슐린 같은 유전적인 요소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결과론적으로 첫 번째 간헐적 단식 그룹에서 평균 8kg이 줄었고요. 식사 시간은 자유롭지만 똑같은 칼로리 두 번째 그룹에서는 6.3kg이 평균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론이 간헐적 단식 그렇게까지는 효과 없고,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그냥 적게 먹어서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즉, 앞서 나온 댓글과 같이 먹는 양, 칼로리가 중요하지 먹는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하냐,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연구를 보다 보면요,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전에 칼로리만 제한하고 자유롭게 먹게 한 그룹 있죠. 근데 칼로리만 제한하더라도요, 적게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적게 먹으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 유의성이 적다고는 하나 모든 수치, 혈액검사상 수치나 체중적인 수치 쪽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실험이 나오고 이후에 또 다른 공신력 있는 의학 저널인 JAMA에서 정확히 반대의 결론을 낸 논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 의미 있어 라는 내용이죠. 한번 보실까요? 자, 실험 참가자 90명을 45명의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역시 두 그룹 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를 했고요. 첫 번째 그룹은요,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8시간 동안만 딱 음식을 섭취했고요. 이렇게 되면 하루 16시간 공복이 되겠죠. 아까 앞선 실험보다는 조금 공복 기간이 더 길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12시간 이상 동안 음식을 섭취해서 12시간 공복이 되게 했습니다. 양쪽 그룹 모두 칼로리가 똑같다고 했죠?
일반 식단보다는 500kcal 정도를 제한시켰고요. 운동은 일주일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량 권유를 했습니다. 자, 공복 시간은 그러니까 두 그룹에서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두 그룹 모두 주 7일을 다 지키진 못했고 평균적으로 주 6일을 식단을 지켰고요. 식사의 만족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 보시죠. 간헐적 단식 그룹에서 6.3kg의 체중 감량이 있었고 반대쪽 그룹은 4kg 정도의 감량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차이는 50%가 넘게 나고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앞선 간헐적 단식 연구와 왜 이렇게 결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앞서 논문은 16시간 공복 대 14시간 공복의 차이를 실험을 했고요. 이번 실험은 16시간 공복 대 12시간 공복 실험을 해서 이번 연구가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시간 공복 대 14시간 공복을 비교하면서 간헐적 단식 효과 없다라고 하기에는 공복 시간 차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할 때 당연히 먹는 양이 중요하죠. 그건 다들 아는데 기왕 같은 양이면 먹는 타이밍과 공복 시간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다이어트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12시간 공복 정도로는 부족하고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더 중요한 연구입니다. 칼로리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이거 몇 칼로리지 하고 계속 칼로리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입에 음식을 넣었을 때 우리 위장에서 칼로리를 계산해서 이건 쓰고 요만큼은 지방으로 저장하자 이런 식으로 지방 축적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533kcal짜리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그 이후에 133kcal를 산책을 해서 뺐어요. 그러면 몸에서 533 빼기 133은 400이네. 400kcal만큼의 지방을 저장하고 133kcal는 쓰는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칼로리로 계산을 해서 뱃살이 찔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체는요, 음식을 칼로리로 인식을 해서 지방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의 성분을 인지해서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것이죠. 먹는 음식이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에 따라서 칼로리가 같더라도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문장 하나는 외우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지방으로 저장하게 한다. 보통 칼로리를 줄이려면요, 그람당 칼로리 수가 제일 많은 지방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저탄수화물이 뱃살 빼는데 효과적인 건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NEJM 논문이에요. 이거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지방 식단으로 먹는 그룹하고요, 지중해 식단으로 먹는 그룹,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먹는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지중해 식단은 패스하고 저지방 식단대 저탄수화물 식단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서 저지방 식단은요 칼로리 30% 정도가 지방이었고요, 저탄수화물 식단 그룹은요 하루 탄수화물을 20g으로 2개월 동안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서히 탄수화물을 120g으로 늘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탄수화물 식단이 압도적으로 뱃살이 더 잘 빠졌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관련해서 정보 좀 찾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에이, 당연히 탄수화물 적게 먹은 게 지방 적게 먹은 것보다 더 잘 빠지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저지방 식단 그룹은요 남자의 경우 1800kcal, 여자의 경우 1500kcal로 칼로리 제한을 철저하게 했고요. 저탄수화물 식단 그룹은요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탄수화물만 제한하고 마음껏 먹으라고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칼로리 줄이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당질만 줄인다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험에서 발견된 사실은요, 당질을 하루에 100g 이상 섭취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제한만 확실하다면 칼로리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질을 100g 이상 섭취하게 되면요, 칼로리를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댓글로 돌아와서요, 칼로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뱃살 빠지는 거 아니냐 하셨던 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리 적게 먹어도 단 거 드시면은 살 안 빠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설탕 들어간 아이스 바닐라 라떼 벤티 사이즈, 요거 한 잔 가지고 하루를 버텨내는 거죠. 공복도 중간에 길 거고요. 요거 대 두 번째 케이스는요, 닭가슴살 샐러드 마음껏 드시고요, 구운 달걀도 먹을 수 있고 돼지 목살로 하나 정도 구워 먹고
두부조림 먹고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전자가 칼로리 자체가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공복 기간에 참기가 더 힘들기도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살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뭔가 개인의 의지나 뭐 노력 문제 이런 걸로만 치부되기에는 이미 그게 아니라는 게 연구 결과들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꾸준히 이런 도움되는 정보들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된다, 재미가 없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간헐적 단식 그리고 당질 제한 두 가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에도 불구하고 6시간 이상 공복부터는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의 포인트는요, 간헐적 단식보다도 당질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질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요. 같은 당질을 먹었을 때 그 다이어트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당질을 줄이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이 당질 제한에 효과 좀 더 늘리고 싶으면은 공복 시간 늘리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공복 시간을 어떻게 유지할 건데, 당질을 어떻게 제한할 건데, 의지만으로?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